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우리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스쇼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총선 결과 무효 소송 중인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출연했는데요. 네, 26표 차로 낙선해서 그렇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문병호 의원이요. 예, 그때 개표 과정 문제 지적을 하면서요. 투표용지가 좀 이상한 게 있더라.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죠. 그 가운데 한 부분 들어보시죠. 예. 거소투표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박약한 노약자나 예. 정신적으로 좀 지체되는 분들이 하는 투표거든요. 참관인도 없고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해서 투표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 참관인들이 보니까 동그라미를 크게 멋있게 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동그라미가 있어서 한 사람이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예,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거소투표제라는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방송 뒤에요. 저희에게 비슷한 제보 몇 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예. 거소투표 관련해서요. 그래서 거소투표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이 거소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 중에도 문자 제보가 꽤 들어왔고, 방송이 끝난 후에 게시판에도 제보 글이 길게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거소투표가 뭔지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거소는 주거지라는 뜻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요양소 같은 주거지에서 하는 투표죠. 예. 거소 투표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보내주고요. 요양소로 보내줘요. 그렇습니다. 기표한 뒤에 우편으로 군청이나 구청 또는 면동사무소로 투표지를 보내면 됩니다. 예, 예. 다만 한 거소에서 10사람 이상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간이 투표소를 설치를 하고 또 참관하게 돼 있습니다. 10명이 기준이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뉴스쇼 앞으로 들어온 제보 내용은 뭡니까? 네, 전남의 한 그 요양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보내온 제보인데요. 예.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는데 그곳 원장이 이번 총선 때 입소자들에게 지장을 찍게 해서 거소투표 신청을 하게 하고요. 또 투표를 할 때는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권유 또는 강요를 했다는 제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거소투표 있기 전에 그냥 원장이 지장 찍고 그러라고 해서 지장 찍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갔었는데 그랬거든요. 또 투표 날 갔었거든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 투표하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원장이 2번 찍으라고 2번 해서 다 2번 그렇게 찍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음성 변조가 돼 있어서 제가 잠깐만 다시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거소투표 신청 용지가 일단 있어요. 네. 거기에다 지장 다 찍어라 해서 강제로 찍게 하고, 투표 날은 몇 번 찍어라 원장이 강요를 해서 몇 번을 원장 보는 앞에서 다 찍었다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몇 번을 찍으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요양소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셨습니까? 대부분 치매 노인들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 50여 명 중이 요양 중이라고 하네요. 치매 노인들. 네. 원장 말을 듣고 아무래도 그 치매 노인이다 보니까 그 원장과의 어떤 종속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번호를 거의 다 요구대로 찍었다는 게 제보자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범법행위 아닙니까? 네,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요, 3년 이하의 징역형 받습니다. 요양원 쪽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일단 사회복지사가 이 거소투표 안내한 거는 맞다. 하지만 원장이 투표를 강요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직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원장님 그런 걸 관여 안 하십니다. 담당하는 선생님이 개인별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선거를 합니다 하고 설명해 드렸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면 그냥 내려오셔서 확인하십시오. 거소투표 하셨던 어르신들한테 원장님이 몇 번 찍으라고 강요한 적이 있냐, 아니면 한 적이 있냐 직접 여쭤보십시오. 제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와서 조사를 해보라, 이런 얘기네요. 예, 제가 어제 중앙선관위에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요. 선관위가 이런 사안이면 조사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사 결과가 곧 나오겠군요. 예. 자, 이 제보가 하나였고 또 다른 제보는 뭡니까? 이분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인 거죠. 예, 예. 거소투표를 할 때 비밀투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앞에 케이스하고 다른 케이스예요. 약간 다르죠. 여기는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하나요? 네, 몸이 불편한 분들 투표를 할 때요.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예. 선거법상 이 가족이 도와주거나 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지정한 두 사람이 들어가서 도와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정행위 없도록 두 사람을 지정한 거죠. 그런데 제보자 이야기는 선관위 직원 한 명이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네. 2명도 아닌 그냥 선관위 직원 한 명이 기표소에서 계속 요양소에 있는 분들을 도와서 투표를 하게 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볼까요? 그러죠. 오늘 끝난 투표하신 대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선관위원 옆에서 보조를 했죠. 그러니까 어느 당에 어느 위원한테 투표를 하는지도 다 볼 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비밀투표의 원칙이 그냥 무너진 건데요. 이게 참 거소투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예, 뭐 제가 보니까 이런 거 말고도 다른 허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허점 어떤 거였습니까? 거소투표는 투표함을 해당 시설에서 관리를 합니다. 선관위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용지가 든 우편 봉투를 훼손하거나 또는 내용물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얘기입니다.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거죠.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변경했을 가능성 이런 허점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까 뭐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까지 한 상황에서 예.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유권자가 아닌 제3자가 투표를 할 가능성 이런 허점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한 20명이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고 쳐볼까요? 예. 15명만 투표를 하고 5명은 투표를 안 했다고 치면 기권을 했다 치면. 예, 기권하고 치면 그 5명의 투표용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명인 이 요양원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참관인이 철수를 한 이후에 그 5장을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기표소를 철수했으면 기표 용구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표 용구를 정해진 기표 용구가 아니라 이 볼펜이라든가 이런 걸로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요. X표나 V표를 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군요. 저도 그날 인터뷰하면서 놀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 볼펜이나 연필이나 뭐 이런 뭐 잉크나 이런 걸로 V든 동그라미든 X표든 다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문병호 의원도 그때 비슷한 모양의 동그라미가 똑같이 쳐져 있더라. 예. 그래서 이 대리 투표인 것 같더라.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예, 거소투표의 허점들을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를 바탕으로 권민철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이 문의원 지역구 부평 외에도 문제된 곳이 또 있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제보 들어온 곳 소개해드린 곳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강릉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강릉 시립복지원생들 36명의 이름으로 누군가 대리로 이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가 적발된 거예요. 신청서에 필체가 아주 비슷해서 예. 선관위가 조사를 했더니 그렇다라는 겁니다. 강릉시 선관위의 최던구 계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모든 신고서 필체가 신고 서식은 신고서 필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결과는 뭐였습니까? 대리 신고한 것이 맞고요. 이거 투표를 대리까지 해줄 목적이 아니었나 해서 의심스러워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투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쁘게 해주려고 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소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도장을 찍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분명히 좋아할 거야라고 짐작을 하고 내가 신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변명입니다.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고지 그대로 믿어야 될지. 이런 거소투표의 문제점들이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보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2014년 지방선거 때요. 강릉시 옥계 강동면에서 거소투표 부정이 있었습니다. 이장 등을 동원을 해서 이제 거소투표 명단을 확보한 뒤에 대리로 거소투표 신청을 했고요. 또 실제로 투표도 대리로 했습니다. 투표도 대리로. 예, 그래서 강릉시의원 등 18명이 기소돼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별로 뾰족한 수가 없긴 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일단 행정력을 대거 투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선거 행정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도 모자란 상태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거소투표 자체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없앨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인지 능력이 없거나 뭐 행동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 굉장히 불편한 분들의 거소투표를 누군가 악용하고 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일부에서는 이 치매 노인 같은 분들 이분들에게는 투표권을 주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소투표 신청자가 많습니까? 이번에 이제 9만 7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뭐 투표했다고 번거롭게
신청까지 한 걸 보면 대부분 뭐 투표를 했다고 봐야겠죠. 이번에 26표 차이로 당락이 된 곳 보면 이 9만 7천 명의 숫자란 적지 않은 수인데요. 우리가 선거하면은 축제라고들 하는데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말썽이 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갈등도 심해지고 선관위에서는 이 거소투표 문제를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훅뉴스였습니다.